성매매로 이혼합니다. 현장 보고 왔네요. 저의 견해에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보고 또 아이들을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성질나지. 뜨거운 국냄비를 그냥 얼굴에 갖다 벗으면 좋겠지. 쭉 미끄러져 다리라도 하나 분질러졌으면 좋겠어. 바람 피는 것보다 나으니까. 오히려 돈을 주고 당신 다녀와 한 적도 있다는 부인들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번에도 사연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성매매로 이혼합니다. 현장 보고 왔네요. 신랑이 아니라 이제 그놈이라 부를게요. 그놈이 며칠 전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술을 먹더니 핸드폰 지가 다 놓고 신용카드만 훔쳐가서 핸드폰 어플로 내역을 확인해 보니 한 군데서 처음에 5만 원을 긁고 같은 집에서 10만 원, 두 번째에서 5만 원, 세 번째에서 5만 원을 긁고 같은 집에서 20만 원을 긁었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어플에서 확인되는 주소로 동생이랑 쫓아갔더니 그년이 문을 잠그고 있길래 불법 성매매로 경찰 부른다고 하니 그제서야 열더라고요. 그때 성매매를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가자마자 그는 뒤 주머니를 뒤져서 술집년한테 가위 달라고 해서 카드 찢어버리고 녹음하고 사진 찍고 카드 내역이랑 거리 비교해서 그 업소 캡처까지 해놨네요. 그놈도 캥기는 게 많고 현장 잡힌 거라 아마 협의 이혼할 텐데 그래도 알아두려고요. 이혼을 할 겁니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선생님? 이혼 사유 되죠. 근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네. 그건 법정에 의뢰를 하시고 또 변호사님들도 먹고 사셔야 되니까 상담비 주시고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글쎄 보통 이거를 넘기고 그냥 같이 사시는 분도 많고 또 본인 혼자 간 게 아니고 동생을 데리고 간 거잖아. 어떻게 보면 집안 망신인 거거든. 본인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신중히 꼼꼼히 당장이라도 사실은 안 살고 싶지. 당장이라도 나 같아도 당장이라도 안 살고 싶고 법에서도 분명히 이분의 심정을 고려해서 많이 들어주실 거는 같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꼼꼼히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낫죠. 근데 저도 여자인지라 저의 견해에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많나요? 많지. 네, 많은데 아이들을 봐서 참고 사시는 분도 있고 한 번의 실수는 넘어갈 수도 있고 현장을 목격했다며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눈을 감을 수 있는데 한 집안에 있었다는 거 말 그대로 둘이 그냥 별일 없이 들어가 있어도 상대가 생각하기에는 뭔 일이 있었던 거거든. 상상을 하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여자 마음에서 그게 흐트러지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심적인 충격이 제일 큰 거거든. 눈으로 안 본 것과 눈으로 본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꼼꼼히 따져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으네. 근데 사실 선생님도 이제 손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이런 문제로 겪으신 분들이 많지. 한 30%는 돼. 30%? 30%는 돼. 근데 일시적인 바람이냐 아니면 계속 이런 바람이냐 거기에 따라 사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근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바람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존심 상하고 때려 죽이고 싶고 정말 어떻게 보면 법만 없으면 그냥 묻어버리고 싶지. 솔직히 그게 여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건 일시적인 바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또 동생이 봤기 때문에 언니 살지 마, 뭐 하지 마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일단은
주위에 창피한 건 잠시 잠깐이거든. 근데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보고 또 아이들을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성매매라는 남자가 있잖아요. 성매매잖아. 네. 이러면은 뭐라 해야 될까? 신에서도 벌을 줄까? 그건 아니지.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남자들 다 벌 받아야 돼. 말 그대로 내가 내 연녀와 정확하게 바람을 핀 게 아니고 예전 같으면 지금은 이제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또 여성이 많이 우월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다 뭐다 계속 남자들은 유흥 쪽에 가갖고 바람을 폈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남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대요. 어떻게 맨날 밥만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335 이게 꾸준히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일시적인 말 그대로 성매매였다면 속은 상하겠지만 그래도 물론 이혼 대상은 되겠지만 조금 더 넓게 폭 넓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잠시 잠깐의 판단으로 내가 나중에 조금 힘들어질 수 있잖아. 물론 내가 능력이 되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집어 던질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거잖아. 근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여자분들한테 몰매 맞을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3자잖아요. 제3자하고 또 같은 여자 입장에서 나는 승질나지. 정말 쳐다도 보기 싫고 손 닿는 것도 싫고 밥상도 차려주기 싫고 그냥 어떻게 보면 뜨거운 국냄비를 그냥 얼굴에 갖다 벗으면 좋겠지. 그냥 방바닥에 가다 그냥 출쩍 미끄러져 다리라도 하나 분질러졌으면 좋겠어. 그게 여자의 마음인 거거든. 근데 바람을 핀 게 아니고 일시적인 바람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 남자들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0%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남자들의 세계라는 것도 조금 말하고 싶다는 거야. 궁금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들이 뭐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유흥업소를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알고도 모른 척. 알면 팔려 그러면 끝이 없어. 뭐든지. 어떻게 보면 여자의 심리라는 건 곧 탐정이거든. 하나의 문을 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내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지 않고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곧 내 남편이자 애들 아빠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거의 접대예요. 지금은 말 그대로 김영란법이 형성이 되면서 하지 마라, 뭘 받지 마라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래도 요즘은 암암리에 다 하잖아.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그러면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고 또 남자들끼리 1차에서 먹고 2차에 뭐 저거 한다는 말들도 많았어요. 근데 눈으로 안 봤으면 좋았으련만 파지 않았으면 좋았으련만 20만 원은 분명 하겠지.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금은 속상하겠지만 바람이 아니고 성매매였다면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 예전에 또 이런 분들도 있었대요. 내가 임산부야. 임산부인데 내 남편은 성행위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람 피는 것보다 나으니까 오히려 돈을 주고 당신 다녀와 한 적도 있다는 부인들도 많아요. 그랬듯이 순간순간 선택이 어떻게 보면 10년을 좌우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어떤 계기판이 될 수도 있고 가림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분은 일시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